안녕하세요. 산티아고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1일 토요일 아침이고요. 지금 계속 읽고 있는 책 인간이 그리는 무늬 욕망하는 인문적 통찰의 힘. 오늘 읽은 단락은요. 내가 동양학을 공부하는 까닭입니다. 최진석 교수님은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신데 이 당시 2013년도에 이 책을 썼거든요. 이 책을 썼을 때는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에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내가 동양을 공부하는 까닭으로 적으셨는데 쭉 읽어봤더니 참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철학을 전공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두 번, 세 번, 여러 번 읽혀야지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한번 내용 한번 볼게요. 요약을 해봤는데 한국을 비롯한 동양에서 불고 있는 동양학품은 서양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서양인들은 자본주의를 합리적 경제 이데올로기로 봤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일본을 위시한 네 마리의 용,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들이 괄목할 만한 자본주의적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유로 찾았는데요. 이 분석은 대체적으로 유교에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철학적인 이유는 서양 근대의 주류 철학은 실체관을 중심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실체관이라 하면 이 세계를 본질 가진 어떤 것에 기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말하는데 이 본질주의적 실체관은 이성에 의해서 실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대라고 하면 이성과 본질 그리고 실체 등이 중심 범주로 행사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양에서는 이 근대적 실체관은 현대를 담기에 부족한 것으로 인식이 되었고요. 그것이 근대 다음인 포스트 모던 시대인 현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현대 대표 철학자인 마르크스는 이성이 본질적이거나 근본적인 것이 아니고 매우 부차적인 것임을 폭로했고요. 프로이트는 성적 충동, 리비도라고 하죠. 이 성적 충동이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의 중요한 본능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무의식이야말로 인간의 의식 활동을 지배하는 큰 힘이라고 파악했습니다. 니체는 근대 이성을 계산적 이성이라고 비판했고요. 이성이 아니라 동물적인 권력의 의지가 우주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마르크스의 사회 경제적 조건도 프로이트의 성적 욕망도 니체의 의지도 모두 육체성입니다. 그 육체성은 구체성이고요. 근대의 인간 규정, 즉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라는 명제를 읽을 때 근대가 이성의 악센트를 뒀다면 현대는 동물의 악센트를 두는 형국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양학품을 현대성과 관련지어 말할 때 동양의 사유가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것에 출발한다는 점이 부각될 필요가 있는데 공자의 사상을 철학적 방법론으로 분석한다면 본질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자는 인간을 인이라고 하는 씨앗, 즉 본질을 가진 존재로 이해했고요.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맹자는 인간의 본질을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고 하는 사단이라고 보는데 이 사단은 즉 네 가지 심리 현상이 인간에게만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서양 사상의 원천은 사유지만 동양 사유의 원천은 구체적 세계에 대한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편 근대가 실체관이라면 현대는 관계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자 물리학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동양에서 말하는 관계, 특히 노자나 장자 혹은 주역에서 말하는 관계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관계성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양이 현대와 관련된다면 바로 이런 구체적 경험성과 관계성이라는 특징을 이미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는 점이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사유의 구점에서 벗어나 땀냄새 나는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인간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려는 것이 현대인들의 경향이라면 노자나 장자 혹은 주역과 같은 동양적 사유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은 바로 이런 특성들에 기대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부분을 읽고 두세 번 반복해서 읽어봤거든요. 보시면은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이 상당히 많죠.
다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인데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 철학은 아무나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느꼈고요. 지난 챕터에서 최 교수님이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생각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 철학의 깊이가 저 깊은 바다 심의 수준이었습니다. 아, 생각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도 두세 번 반복해서 읽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서양인들이 자본주의를 합리적 이데올기로 봤고 지금도 우리가 자본주의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다른 동양을 연구하여 삶의 현장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서양 사상의 원천은 어쩌면 사유, 가지는 것이지만 동양 사회의 원천은 구체적 세계에 대한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서양과 동양 철학은 서로 완전히 다르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르지만 동양학에서 인간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배워야 할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이 동양학을 공부해가지고 그 현재에 어떻게 보면 인용을 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인석 교수님은 이 동양을 공부하신 이유가 이렇기 때문에 이 책을 공부하고 지금도 어, 새롭게 또 더 공부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렵네요, 어려워. 또 추가적으로 또 공부해야 될 것 같고요. 어렵지만 또 하나를 알아간다는 그런 알면 재미가 있는 단락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